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나무 심어드리는 방송이죠.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전쟁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하락과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의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은 2.7%대 상승 출발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삼성전자가 무려 4%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돈나무 주식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돈나무 주식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수익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공략드렸던 메세이상 지금 6.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브제니 7.2%. 이렇게 노란톡 종목들도 단기 수익을 안겨다 드렸지만 방송 공략주들 역시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공테크 9월 말쯤에 공략드렸고 역시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역시나 생방송에서 공략드렸던 종목인데 시장은 빠졌지만 이 종목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전문가님께서 시장과 거꾸로 가는,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히든 공략주와 방송 공략주 모두 다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시공테크, 이 종목은 생방송 당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5,030원 부근에서 공략을 주셨는데 그 방송 당일에 5,800원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자랑을 했고요.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매수 포인트, 모멘텀 3종 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공략 이후로 바로 방송 당일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로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시공테크 이외에도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도 1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9월 중순쯤에 공략을 해주셨고 공략일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보시고 이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단기간 안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힌트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어려워도 전문가님만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안에서 공략 주신 종목인데요. 살펴보시면 지금 이 종목도 하루 만에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죠. 자, 메세이상 3,050원 이하에 이렇게 매수가를 제시해 주셨고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는 매도 알람까지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매수가와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메세이상 차트를 보시면 전문가님 공략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매수를 들어가서 다음 월요일에 상승이 나왔다는 점 역시나 단기간 안에 6.7%의 수익률 챙겨다 주셨고요.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당 종목으로 수익 보시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죠. 27만 원부터 6만 원대, 5만 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 안에서 공략 주신 종목이죠. 노란톡에서도 공략을 주시고 방송에서도 제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 이렇게 매수 라인 밴드 설정해 주셨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저점에서 매수 진입해 주셔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역시나 매도 알람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4,2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노란톡에서 남겨주셨는데 이때가 정말 고점이었죠. 전문가님께서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역시나 7%대의 수익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브젠 역시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저희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대부터 66만 원, 5만 원대까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 보시고 인증 사진들 꾸준하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깐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산과 5G 관련주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방산 관련주들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방산 테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이 아이언돔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해당 공략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올 초부터 이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졌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4분기에 정말 상륙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스타링크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빅텍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빅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나타냈죠. 오늘 종목 역시나 제2의 빅텍이라고 남겨주신 만큼 큰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50분 동안 영웅 전천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주식농부 영웅 전찬남입니다. 최근 증시가 증시를 떠나가지고요. 좀 글로벌적으로 이스라엘과 좀 팔레스타인의 이런 조금 전쟁으로 인해서 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면서 계속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좀 문제가 하루빨리라도 좀 진정이 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 상승과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미국과 그리고 이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매주 여러분들께 돈나무 심어드렸던 영웅 전찬남으로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돈나무 심어드릴 종목 가지고 이 자리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웅 전찬남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휴 이후로 꾸준하게 시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가 2.16%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 2.8%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장 상황 자체가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이 상승세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공략할 종목부터 오늘 시장 흐름까지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오늘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코스닥 코스피의 모습만 보면은 뭐 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현재 코스닥이 3%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 코스피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2%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뭐 끝났다,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다 이런 이슈로 상승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시장을 강하게 눌러왔었던 미국의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 수익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크게 꺾이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조금 경제학자 중에 매파로 분류가 됐었던 보스틱 연은 총재, 한마디로 조금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총재 중 한 명 같은 경우가 지난 새벽에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더 올릴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경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같은 경우가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터닝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금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뉴욕 3대 이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중동 조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발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으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좀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뭐 증시 같은 경우도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오전장이 강세 보이다가 갑자기 오후장 접어들면서 코스닥이 3% 정도 가까이 하락 마감했던 그런 전강 후약의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전강 후약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한 회사를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진짜 돌멩이 같은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잡초 같은 종목이라든지 동전주라든지 그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낙폭을 크게 키운 종목, 손실권이 크게 키운 손실권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놓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죠. 미국 연준 의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이에 국내 증시도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의 시장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도 끝까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장 마감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나무 주식 여러분들께 전문가님께서 시황적인 부분들 짚어주고 계시는데 돈나무 주식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도 이렇게 매일 증시 키워드라던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을 노란톡 안에서 매일같이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이런 증시 키워드들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전문가님께서 시장은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또 도와주셨습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관련주로 공략을 주셨고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략 이후로 10%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시공테크 이외 오브젠과 멜세이상 이런 종목들도 노란톡에서 히든 공략주로 공략 주시면서 7.2%, 6.8%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공략 주셨던 종목들과 노란톡 히든 공략주들 수익률 표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노란톡으로도 그리고 생방송 공략주들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생방송 공략주 마지막 부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오늘 그럼 주목해야 되는 테마나 이슈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현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네. 조금 우리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장이 가장 핫한 테마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유 및 가스 테마일 거고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는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 이슈가 가장 핫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정학 리스크를 가진 국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중동,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과 대만. 제가 원래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전쟁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제외를 시켰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실 것처럼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 이스라엘과 조금 팔레스타인의 조금 전쟁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제3차 세계대전까지도 확전될 수 있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것처럼 우리나라랑 북한 같은 경우도 이와 좀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심각하면 심각했지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한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로켓포를 한 7,000발 정도 발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자랑하는 전 세계에 자랑하는 이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도 뚫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언돔이 2,000발, 3,000발은 격추했는데 나머지 4,000발 정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영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북한에서는 조금 로켓포 정도는 아니지만은 로켓포보다 더 큰 장사정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장사정포 같은 경우만 12,000발 가까이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2,000발을 발사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사거리가 유효한지 혹시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그 북한의 장사정포가 12,000발이 팍 쐈어요. 네. 진짜 폭죽 쏘듯이 확 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강원도까지 올까요? 이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12,000발을 싹 쏘잖아요. 한 100발만 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기 대전까지 가요. 되게 엄청 멀리 가죠. 가네요. 대전 및 천안까지 가요. 그냥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국토 절반 가까이가 북한의 장사정포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경우와 비슷하게 K 아이언돔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은 세우려고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K 아이언돔 같은 경우를 짓는다 하더라도 12,000발을 막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 선제 타격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좀 방산 이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조금 부상할 수밖에 없다.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조금 어떻게 보면 히트 종목에 좀 속하는 섹터 같은 경우가 방산입니다. 방산. 근데 이 방산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탄두라든지요, 아니면 포탄이라든지요, 이런 것만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아이언돔,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의 원리는 레이더예요. 레이더와 전파. 레이더와 전파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5G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와 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테마, 한마디로 5G 방산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회사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 한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현재 주가가 5,000원대인데 저는 최소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은 방산주는 계속 부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빅텍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방산 대장주가 될 거다.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제시 드리는데 일단 이 회사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일부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필수. 이건 이제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언돔 수혜주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략을 꼭 해보셔야 되고 발굴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현재 조금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5G 핸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5G 스마트폰을.
근데 이 5G 같은 경우로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G 스마트폰은 쓰고 있고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은 인터넷 속도는 다 4G라 이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KT, SK, 뭐 U+ 등 5G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국가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테슬라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SK텔레콤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5G 한마디로 중계기 조금 부품이라든지 5G를 어떻게 보면 더욱더 빠르게 대한민국 전국에 보급을 해줄 그런 좀 강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 계좌에 돈나무 심어드리려고 가지고 온 종목에서요. 이 종목이 광 케이블 제조 회사예요. 그리고 이 광 케이블 제조 회사 제조 기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국산화를 처음으로 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빅텍인데 사실 빅텍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빅텍 지금 어제 상한가 간 거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상한가 가려고 하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5G와 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테마를 가진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1,60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장에서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종목이 제2의 빅텍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G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남겨주셨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된다면 이 5G가 조금 더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복합 테마를 가진 종목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방산과 5G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쵸? 저는 방산 쪽에 좀 더 관심이 가거든요. 네네.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죠? 그 방산 같은 경우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직접적인 무기 수출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짝 이슈일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맞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복합 테마를 한번 준비해 본 거예요. 네. 일단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아너스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탄두 한마디로 포탄 이런 제조회사를 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주포 또는 뭐 미사일 이런 제조회사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어떻게 보면 방산 수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방산에 대한 성격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5G에 대한 성격이 더 강해요. 근데 이 전쟁을 참 이게 뭐야? 이 분쟁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요. 네, 분쟁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5G 같은 경우, 통신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과거의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항상 전쟁에서 꼭 데리고 다녀야 됐던 군인 중에 하나가 깃발 들고 있는 군인이었어요. 왜 깃발을 들고 있는 군인을 좀 데리고 다니냐면은 한마디로 과거에는 통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깃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현재 뭐 군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보여주는 게 표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휙 하면은 비둘기 착착착 와가지고는 네,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통신 같은 경우 한마디로 과거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좀 국지적 이벤트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는 비둘기라든지 이런 새를 이용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깃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좀 상대방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경우에 좀 통신을 주고받았다 이거죠. 이런 도구들로 인해 가지고. 근데 현대전 같은 경우는 비둘기를 통해서 받을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적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암호화된 통신 고도로 암호화된 통신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5G 같은 경우는 전쟁, 좀 분쟁 이런 이벤트에서
좀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5G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 방산 섹터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크게 조금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크게 조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5G 활용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꼭 분쟁에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5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요, 또는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재건 같은 경우에서 있을 때 보거나 아니면 네옴시티 어떻게 보면 건설에서 있을 때 보거나 했을 때 5G 어떻게 보면 보급은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요새 도시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통신 기술 같은 경우가 먼저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신도시의 기능을 잃어요. 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건데요. 통신이 안 되면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신호등 같은 경우도 통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빨간불, 파란불 켜지는 것처럼 실제로 통신 같은 경우 보급이 안 되면은 신도시의 기능을 잃는 것처럼 어떤 신도시를 건설할 때도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5G 같은 경우는 도시를 재건하거나 도시를 건설할 때 또는 방산이라든지요. 또 그리고 이 5G 같은 경우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자율주행에도 통해요. 5G가 안 미치는 산업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는 방산과 5G 섹터 한마디로 그리고 이 5G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방산 기술도 방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분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재건이나 네옴시티 건설에 있어서도 이 5G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방산 쪽에만 치우쳐 있는 종목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5G 관련주인데 방산 사업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합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방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산 테마 위주로만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복합 테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 전문가님을 종목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5G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5G 하면 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4분기에 정말로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기업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히트 종목, 이 히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스타링크가 보급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상륙을 했을 때, 바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한때는 이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까지도 갔었던 회사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스타링크의 대장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스타링크 대장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엔텔스라든지 이런 회사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엔텔스 같은 경우는 5G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강 케이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니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광 케이블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엔텔스가 이 스타링크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상한가 갔을 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도 장중에 20%에서 25% 이상이나 상승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은 바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보급을 해줬었던 스타링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가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실제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쟁 이런 지역에서는 통신 기술이 제일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통신 기술을 통해서 적이 있는 지역을 빨리 확인을 해야 포탄을 떨어뜨리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크게 힘들었다. 그리고 점령을 못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만큼요. 실제로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통신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이든 뭐 전 세계든 이걸 넘어가지고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 상륙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5G 기술을 뛰어넘어가지고요. 6G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네, 국산화에 성공한 광케이블 제조회사,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나운서님, 저는 굉장히 좀 네. 답답한 게요. 진짜 답답하다 못해 너무 깝깝해요. 왜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또 장중에 현재 6, 7% 상승하고 있어요. 네, 6, 7%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어떻게 보면 공략하면 좀 좋은 네,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왜 이게 6, 7% 지금 벌써 상승 나오고 있는지 저 말고도 그러네요. 돈 냄새를 맡은 우리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네. 네, 6, 7% 상승 나왔다 하더라도요. 이 회사의 주가는 저렴합니다. 낮다고 아직도 볼 수 있어요. 저렴한 건가요? 아직도 낮아요. 저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처음에 제가 10,000원을 제시드렸잖아요. 목표가를요. 목표가 10,000원을 제시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6% 정도, 어제보다 6% 정도 상승 나왔다 하더라도요. 현재 주가는 5,200원 정도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요 히든 종목, 방산이랑 5G가 결합된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을 때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한 20, 30%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수익은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략을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고 나도 내 계좌에 돈나무 심고 싶다. 지금 내 계좌는 죽은 나무들밖에 없는데 내 계좌에 영웅 전차남이 선물해주는 돈나무 심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요.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요. 여기 QR코드 있죠.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안내 멘트 따라서 QR코드 통해서 우리 돈나무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방송 끝나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히든 종목, 히트 종목, 요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5G와 방산 섹터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 테마주 준비를 해 오셨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하죠. 이러한 이슈들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테마주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해당 공략주가 오늘장에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오늘 장중 지금 6.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가가 바닥 부근이라고 하고요. 매수 타점은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인지부터 그리고 해당 종목의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오늘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스캔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노란톡 히든 공략주들까지 모두 다 공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시간이 벌써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입장 가능한 시간 20분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맞아요.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를 방송 중에 종목명을 오픈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종목명 같은 경우를 항상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조금 이 방산 섹터를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방송 화면상에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히트 종목 같은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어제 처음 히트를 친 종목 같은 경우가 빅텍이라는 종목과 스페커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참사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미리 알지 못하는 이상은 방산 섹터를 어떻게 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공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공략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 나와서 제가 좀 제외를 할 거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늘 그래왔듯이요.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밖에 없게 결정적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굉장히 또 센스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센스가 또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들께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벌써 또 힌트 하나 드렸으니까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떤 회사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이제 브리핑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분들은 좀 학성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학성기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파를 또 퍼뜨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트 종목에서 만들고 있고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크게 안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가려놔가지고 이게 안테나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플렉스 스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요. 강 케이블이에요. 한마디로 이 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계속 의존하고 또 수입해서 써오던 건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강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는 오늘 제가 가지고 히트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강 케이블 같은 경우를 제조하는 회사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형 K 아이온 돔에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부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트 종목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힌트 한번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M 웨이브 케이블 그리고 안테나 이게 어떤 거냐면은 MM 웨이브 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MM 웨이브 케이블 및 안테나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를 정리한 건데 이게 또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다 우수한 5G 시스템 성능, 보다 낮은 설비 투자. 한마디로 비용은 낮추고 성능은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만든 케이블과 안테나 같은 경우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크게 5가지의 장점이 있죠. 초저손실 안테나, 그리고 저손실 안테나, 빔 제형성기, 그리고 완벽한 위성 매칭 케이블. 한마디로 케이블과 이런 안테나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한국형 K 아이언돔 레이더 기술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보급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5G 기술을 통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와 케이블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자율주행차에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안정난 이런 성능 같은 경우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이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만들고 있는 안테나랑 이런 케이블 기술만으로도 5G를 넘어서 6G까지 그리고 또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차까지 그리고 또 방산 같은 경우도 과거에 또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분쟁에서 우리가 항상 뭐 탱크가 가고 무슨 포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제 과거의 전쟁에서 과거의 전쟁으로 봐야 되잖아요. 현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드론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군인 대신 드론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인이 전쟁을 수행하기보다도 군인이 분쟁을 수행하기보다도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미사일 날라오는 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거 같았으면은 그냥 그대로 맞았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이런 레이더를 통해서 다 격추하는 그런 시대라 이겁니다. 근데 그 레이더 기술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게 5G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회사가 그 5G 기술을 완벽하게 방산에도 또 자율주행차에도 반도체에도 접목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 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MM 웨이브 케이블 그리고 안테나 이거 같은 경우는요. 군사, 항공, 우주용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군사, 항공, 우주용 케이블. 이거 같은 경우를 좀 포인트 짚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군사, 항공, 우주용 케이블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 반도체와 이동통신용 케이블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또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항공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방산 5G 회사인데 방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MM 웨이브 안테나, 이 안테나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항공기라든지 뭐 안테나라든지요, 또는 단말기 안테나, 5G용 기지고 이 5G 기술을 넘어서 6G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거랑 이거 같은 경우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략해야겠습니까? 안 공략해야겠습니까? 공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도 볼 수 있고 재미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네, 영웅 전차남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또 이 회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지만은 이 회사가 진짜 스타링크 관련 종목인지 난 좀 의심스럽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즉 뉴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또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 X, 한마디로 테슬라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 위성 탑재용 시제품 공급 논의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 이상이나 상승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스페이스 X에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테슬라의 스타링크 수혜 종목 중에서 엔텔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크게 이 시장에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공급한 케이블은 지상 장비에 쓰이는 곳으로, 네, 한마디로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대한민국에 상륙하려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공략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힌트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퍼뜨려주는 안테나와 광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5G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방산까지도 접목이 된다고 하고요. 방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방산, 그리고 5G 이런 여러 가지 복합 테마로 또 접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스페이스 X의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을 하면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국내 상륙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한다, 4분기에 상륙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복합 테마주 궁금했다 하시다면 오늘 공략주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공략주 어떤 공략주인지 정확한 종목명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방산 쪽 이슈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 5G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반도체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이라 했잖아요. 네. 우리 일상에서. 그쵸? 근데 이 5G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으로도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자료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방사포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날라오는 방사포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이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방사포를 격추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런 조금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는 13시간 전에 네, 이 회사 오늘이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종목이 강세다. 왜? 한국형 아이언돔 레이더 사업자 선정 부각. 네, 한마디로 K 아이언돔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네, 조금 사업자 선정이 사업자 선정 국채까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라는 뉴스 기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K 아이언돔 대장 종목은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당연히 네,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네, 히트 종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미사일 로켓 저격 시스템 아이언돔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부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뚫린 가운데 뚫렸다 하더라도 아이언돔은 네, 뚫렸다 하더라도 아이언돔을 바로 버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이언돔의 기술을 좀 더 네,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로켓포에 대한 공격을 조금 더 우리가 방어할 수 있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2,000발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서는 네,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면 선제 타격하는 순간 분쟁이 바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국제적 이벤트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K 아이언돔 개발이 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K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수혜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K 아이언돔 수혜주라고 뉴스에서 바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트 종목을 바로 콕 집어서 얘기했으니까는
이 회사 저는 최소한 K 아이언돔 개발이 본격화되고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된다 봤을 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 갈 거다. 상한가가 뭡니까? 점상 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를 조금 이 회사에 대한 브리핑을 여기서 좀 종료하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이 회사 결정적 힌트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은요.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플렉스 스테이블, 네, 한마디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플렉스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F 케이블 조립체 국산화 최초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RF 기술이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 항공우주와 방산과 반도체 그리고 IT 등의 첨단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의 모든 산업적으로 이 RF 기술은 다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RF 조립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화 테스트 장비에도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00% 수입에 의존해오던 RF 케이블 조립체를 이 회사가 최초로 국산에 성공했고 RF 시장은 연간 약 10조 원 규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설명해주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제가 위에서는 30%라고 말씀드렸지만은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세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퀄컴이라든지요. 네, 퀄컴 어딥니까?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잖아요.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인 KAI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스페이스X와 대형 반도체 제조사 어디겠어요?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등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5,000원대에서 불과하고 있지만은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10,000원대를 돌파하는 순간 이 회사는 2만원, 3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에 대한 결정적 힌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공략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고요. 그리고 여기 QR코드 통해서 우리 돈나무 입장 안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니까요. 내가 정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영웅 전찬함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우리 집에 돈나무는 없지만 내 계좌에 돈나무 심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더 망설이지 마시고 더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QR코드 통해서 우리 돈나무 노라독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가운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이언돔을 만들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고 합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레이더 사업자에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몇 시간 전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주가가 지금 6.7%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을 어제 미리 준비를 해주셨는데 해당 이슈가 몇 시간 전에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주가가 저점 부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5G와 방산 결합되어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힌트를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전문가님 브리핑만 들어보면 어떤 종목인지 딱 감이 올까요, 시청자분들이? 아유, 모르시면은 네. 저는 바다의 보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네. 모르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도 영웅 전찬함이 또 센스 있게 여러분들께 힌트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돈나무와 함께 하시면 방송 끝나고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산과 5G 복합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와 광테이블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를 봤을 때는 스타링크가 또 올 4분기에 국내에 상륙을 하는데 해당 이슈 수혜주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5G가 방산 쪽에도 많이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못 보고 있다 하신다면 오늘 전문가님의 공략주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오늘 주가가 6.7% 상승을 하고 있다까지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